30년간 동네 아이들을 먹여 살린 65세 박순금. 오늘도 떡볶이 국물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아들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엄마! 온몸에 기름 냄새 나고 창피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까지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분식집을 해요? 라며 30년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창피하니까 가게 문 닫으세요. 가족들의 무시와 모욕에 순금은 조용히 참았습니다. 기름에 젖은 앞치마, 주름진 손, 초라한 모습, 모든 것이 가족들 눈에는 부끄러워 보였죠. 하지만 순금은 분식집 뒤편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생각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분식집 할머니가 100억대 부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을 안 순간 그들이 울며 무릎 꿇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라며 애걸복걸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자락, 비바람에 닳고 다른 간판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순금인의 분식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 조그만 가게에서는 오늘도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정겨롭게 울려 퍼집니다. 박순금은 65살 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1995년 30살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그녀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죠. 할머니, 떡볶이 특대 하나 주세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입니다. 순금은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평소보다 더 듬뿍 퍼줍니다. 우리 수진이 시험 고생했구나. 이거 먹고 힘내라. 아이는 입에 가득 떡볶이를 넣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금의 얼굴에 주름 사이사이로 미소가 번져갑니다. 동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그리고 정겨운 대화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가게 한켠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금과 남편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몰랐죠.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지만 그 달콤한 여운도 잠시 가게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40살 아들 민수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이 짜증과 불만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표정이죠. 엄마, 또 이러고 계세요? 민수의 첫마디부터 차갑습니다. 순금은 국자를 든 채로 아들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냐고요? 엄마, 거울 좀 보세요. 온몸에 기름 냄새 배고 앞치마는 얼룩투성이고 손톱 밑에는 양념이 끼어 있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민수의 날선 말에 떠들썩하던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떡볶이를 먹던 중학생도 눈치를 보며 젓가락질을 멈춥니다. 다른 손님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순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왜 그렇게 말하니? 순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런 일 하실 거예요? 나이도 65인데 언제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장사해요?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하세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또다시 열리며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들어섭니다. 38살 며느리 지연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민수보다 더욱 차갑고 노골적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가게 안을 훑어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도 건성건성, 지연은 코를 살짝 찌푸립니다. 어머니, 창피하니까 가게 문 닫으세요. 지연의 말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아세요? 너희 할머니 분식집 한다며?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이런 소리 계속 듣고 있어요. 순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그렇게 창피한 일이구나. 순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자 지연이 더욱 매섭게 받아칩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낡은 분식집을 해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칙칙하고 위생도 의심스럽고 위생이라는 말에 순금의 자존심이 깊숙이 상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식중독 사고 없이 깨끗하게 운영해온 자신의 가게가 위생적이지 않다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닥을 걸레질하고 식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온 세월이 무색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쉽게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거든다. 엄마, 제 회사 동료들이 아는데 얼마나 쪽팔린지 아세요? 부장님이 민수 씨 어머니 사업 크게 하신다며?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 분식집 합니다. 떡볶이, 김밥 팝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냥 작은 식당 한다고 하면 되잖니. 순금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작은 식당이 아니라 분식집이잖아요. 떡볶이, 김밥, 순대 파는 그런 곳 말이에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연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깔끔한 카페나 레스토랑 가요. SNS에 올리기도 좋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좋고 이런 옛날 분식집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화려한 조명, 예쁜 음료들, 멋진 공간들. 순금은 자신의 가게를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낡은 의자들, 기름때가 낀 환풍기, 색이 바랜 메뉴판.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2015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55살이던 그녀에게 이 분식집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슬픔도 달래주고 외로움도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창피한 일이라니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집니다. 저희 아파트 엄마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박 여사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분식집을 하신다는데 참 대단하시다고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이라는 말에 순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이 남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니요.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바쁜 직장인들에게 간편한 식사를 대접해온 모든 일들이 체면 깎는 일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 내 삶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면 순금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치입니다. 가족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 이제 진짜 결정하세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합니다.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고생해요? 드라마 보시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게 할머니들이 할 일 아니에요? 용돈이라는 말이 순금의 귀에 따갑게 들립니다. 3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삶이 용돈 몇 푼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생각해 볼게. 순금은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오지만 꾹 참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섭니다.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까 떡볶이를 먹던 중학생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순금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진짜 가게 없어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금은 목이 메어옵니다. 아니다, 우리 수진이.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하지만 순금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기름에 젖은 앞치마, 주름진 얼굴,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정말 이 모든 것이 창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 정말 내가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가?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하지만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순금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창피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우리도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평소 습관대로 5시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순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바닥을 닦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서글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일찍 온 단골 손님 태민이가 밝게 인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태민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김밥 하나씩 사가는 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순금은 평소와 다르게 김밥을 더 두툼하게 말아줍니다. 우리 태민이 수능 준비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라. 할머니가 싸주는 김밥이 제일 든든해요. 엄마가 싸주는 것보다 더. 태민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순금은 복잡한 마음이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평소에는 점심때나 오던 분인데 일찍 나타난 것이죠. 사장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요? 순금이 반갑게 인사하자 김 사장은 어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게 혹시 사실인가요? 가게 문 닫으신다는 얘기. 김 사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금은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제 저녁에 순금 씨 며느리가 부동산에 가더라고요. 이 가게 임대 문의하면서 곧 비울 예정이라고 하던데. 순금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지연이 벌써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니요.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결정한 게 아닌데. 순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장님, 정말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없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밥 먹어요? 김 사장의 간절한 말에 순금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 와이프가 혈압약 먹고 있어서 짠 음식 못 먹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해주시는 김밥은 간이 딱 맞아서 매일 사다 줘요. 다른 데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워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순금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자신의 가게가 창피하고 의미 없는 곳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곳일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이 난 건지 모두들 진짜 문 닫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회사원 박대리는 사장님, 여기 없어지면 점심 어디서 해결해요? 다른 곳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어서라고 걱정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순금이 언니, 정말 그만두려고? 우리 모임 장소가 여기인데. 이순자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합니다. 다른 카페들은 비싸고 눈치 보이는데 여기는 편하게 수다 떨 수 있었는데 말이야. 오후 2시쯤 순금은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니 새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30년 전 젊은 신혼부부였던 자신과 남편이 이 자리에 첫 삽을 떴던 날이 떠오릅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장사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정성껏 하면 손님들이 알아봐 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정성이 30년을 버티게 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정성마저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불릴 거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순금아, 내 맘대로 해.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금아,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오랜 친구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순금과 같은 나이로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부동산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 웬일이야? 순금이 반갑게 인사하자 김 여사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문 들었어. 가게 문 닫는다면서?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게 애들이 창피해서. 순금이 말끝을 흐리자 김 여사가 한숨을 쉽니다. 순금아, 너 정말 바보구나. 김 여사의 뜻밖의 말에 순금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애들 눈치만 보고 살 거야? 너 인생은 어떻고? 그래도 가족이 싫어하는데. 가족이 싫어한다고 다 포기하고 살면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김 여사의 말에 순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금아,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거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말이야. 김 여사가 순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금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김 여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순금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 남편이 남긴 강남 건물 말이야. 아직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 강남 건물? 순금은 잠시 당황합니다. 아, 그거. 그냥 놔두고 있어. 어차피 작은 건물이고 관리비도 나가고 해서 손떼기가 귀찮더라고.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슬픔에 빠져 있었고 분식집 운영도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냥 임대관리업체에 맡겨두었죠. 순금아, 너 진짜 몰라. 그 건물이 지금 얼마나 값이 올랐는지. 김 여사의 말에 순금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올랐겠어. 우리가 산 게 작은 상가 건물인데. 순금아. 김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너 그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글쎄, 몇억? 10억? 순금이 대충 추측하자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쉽니다. 순금아, 부동산 앱 한 번만 확인해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거야.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려 하자 순금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놔둬. 어차피 팔 생각도 없고 건드리면 세금만 더 나올 거야.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순금아, 정말 한 번만 확인해봐. 깜짝 놀랄 거야. 김 여사의 간절한 표정을 본 순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내일 시간 날 때 한번 알아보지 뭐. 순금이 건성으로 대답하자 김 여사는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순금아, 너 정말 답답하다. 그 건물 하나로 너희 아들한테 꼴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야. 김 여사의 말에 순금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물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순금아, 너 진짜 바보야. 그 건물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아들 며느리 눈치 볼 이유가 없어. 김 여사의 말이 끝나자 순금의 마음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김 여사가 괜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순금은 김 여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건물만 제대로 알아두라는 말이 맴돌았죠.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서랍을 뒤적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을 텐데. 어디 있었지? 순금은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을 때 받았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슬픔에 빠져 있어서 대충 보고 임대관리업체에 맡겨버렸는데 이제 다시 보니 궁금해집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서초구 서초동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서초동이라고 하면 강남 한복판이 아닌가요? 그런데 건물 면적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이런 작은 건물이 뭐 대단하다고. 순금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임대관리업체에서 보내온 최근 계약서를 보니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나? 순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월 300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금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얘기가 자꾸만 생각나서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순금아, 밤새 뒤척이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 김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는 조카한테 물어봤어. 내 건물 말이야. 뭐라고 하던? 순금도 덩달아 궁금해집니다. 김 여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순금에게 보여줍니다. 순금아, 앉아. 놀라지 말고. 왜? 뭐 대단한 거라도 있어? 순금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가진 그 건물, 지금 시세가.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금이 충격받을까봐 조심스러운 거죠. 야, 빨리 말해봐. 얼마나 오른 건데? 순금이 재촉하자 김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100억. 뭐? 100억이야, 순금아. 내 건물 시세가 100억 원이 넘어. 순금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100억? 우리 그 조그만 건물이? 조그만 건물이 아니야. 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강남역 바로 옆이야. 김 여사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건 그냥 작은 상가 건물인데. 순금이 당황해하자 김 여사가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보여줍니다. 순금아, 봐. 여기가 내 건물 위치야. 강남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야. 그리고 이 일대가 다 재개발되면서 상권이 완전히 바뀌었어. 순금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정말 강남역 바로 옆이네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재개발이라고? 응,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내 건물 주변으로 대형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야. 김 여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 확장되면서 내 건물이 있는 곳이 완전히 노른자위 땅이 된 거야. 지금 1층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 뭐가 들어와 있는데? 유명한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고급 카페들이야. 임대료가 평당 5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순금은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평당 50만 원이라고? 그럼 자신의 건물이 정말 그렇게 비싼 건가요? 그러면 정말 100억이 맞는 거야? 맞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20억 정도 될 거야. 조카가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해줬거든. 120억. 순금은 이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떡볶이 한 그릇에 4,000원 받고 김밥 한 줄에 3,000원 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120억의 건물 주인이라니요. 김 여사, 진짜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순금아, 내가 이런 일로 장난치겠어? 여기 봐, 부동산 앱에도 나와 있어. 김 여사가 화면을 다시 보여주자 정말로 시세 120억, 13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건물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 IT 기업들이 강남으로 몰리면서 상가 임대 수요가 폭증한 거야. 정말 믿어지지 않네. 순금이 중얼거리자 김 여사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순금아, 내가 모르는 동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 특히 내 건물이 있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임대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순금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1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분식집을 창피해하고 용돈이나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건가요? 그럼 나는... 순금이 중얼거리자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순금아. 너는 100억 넘는 자산가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김 여사,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순금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순금아, 여기 봐. 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크기 건물이 작년에 110억에 거래됐어. 그런데 내 건물이 위치가 더 좋거든. 그러니까 120억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김 여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순금도 점점 현실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들어섭니다. 어머니,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요. 이 가게 임대 문의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연은 김 여사를 보고 살짝 인사한 후 계속 말합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금은 지연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말에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자신이 120억의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지연의 말이 우습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연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 순금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여유가 느껴집니다.
지연은 순금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이렇게 여유로우세요? 김 여사가 옆에서 피식 웃습니다. 지연 씨, 순금이가 여유로울 만하죠. 그런데 혹시 순금이가 강남에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강남에 건물이요? 지연의 눈이 커집니다. 아, 작은 건물 하나 있어. 별거 아닌데. 순금이 태연하게 말하자 지연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주셨어요? 강남의 건물이면 꽤 값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꽤요? 지연 씨, 꽤라는 말로는 부족할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눈치를 보며 묻자 순금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본 후에 말해야 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금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지연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순금이 말을 흐리자 지연의 눈에 궁금증과 탐욕이 동시에 번집니다. 김 여사는 순금에게 윙크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순금의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순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순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숨기고 살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라. 순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금아, 내 말 들어봐. 너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알아? 아들 며느리한테 고개 숙이고 분식집 한다고 창피해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순금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 여사, 그런데 이걸 알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변할까? 혹시 돈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순금아, 그런 걱정은 부자의 고민이야.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부자는 돈이 있어서 고민하는 거지. 그래도 부자의 고민이 훨씬 낫잖아.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금이 놀라 물어보자 민수는 한숨을 크게 내쉽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대요. 저도 명단에 들어갔고요. 뭐? 순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퇴직금하고 실업급여로 버티긴 해야 하는데, 집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김 여사가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순금은 김 여사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집을 담보로 잡아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5천만 원. 예전 같으면 순금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자신이 120억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5천만 원이 그리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 순금이 시치미를 떼자 민수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다른 데서 빌리면 이자가 너무 비싸고 엄마밖에 믿을 곳이 없어요. 그럼 어제까지 분식집 접으라고 하면서 창피하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야? 순금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자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한테 돈은 빌리려고 하면서 어머니 일은 창피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는 김 여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인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했잖아. 순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상황을 보고 눈치챈 듯 물어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엄마한테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민수가 풀이 죽은 채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빌려주실 거예요? 지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순금은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식집 접으라고 닥달하더니 오늘은 돈이 필요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지연아, 너도 참 재미있구나. 순금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분식집이 창피하다고 했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희들 참 편리하게 생각하는구나. 돈 빌릴 때는 엄마고 창피할 때는 남이고. 순금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금아, 이제 알겠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말이야. 김 여사 말이 맞네. 정말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순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민수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빌리면 이자가 월 11%씩 나가요. 그럼 정말 망하는 거예요. 순금은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피부치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가 옆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순금아, 지금 도와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금이 김 여사에게 조용히 속삭이자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야. 조건을 달아. 순금은 김 여사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봅니다. 조건이라. 무슨 조건을 달까요? 민수야, 엄마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첫째, 앞으로 엄마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둘째, 엄마를 무시하는 말하지 마라. 순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순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가 뭐예요? 지연이 조급하게 물어봅니다. 순금은 김 여사를 힐끗 보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셋째는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앞에 두 조건부터 지킬 수 있어?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킬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금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해 주마. 순금이 말하자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 순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금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짜 재력을 보여줘야 할까요? 김 여사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순금아,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민수와 지연이 기뻐하며 나간 후 순금은 김 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한 걸까?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야. 그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보면서 말이야.
순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억의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가족들이 오늘은 돈이 필요하니까 굽신거리고 있으니까요. 김 여사, 그런데 정말 언제쯤 말해야 할까? 조급해하지 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해. 김 여사의 조언에 순금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순금은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 같았거든요.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지연은 어머니 분식집 인테리어 바꿔드릴까요? 라고까지 제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순금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특히 지연의 변화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라고 하니 말이죠. 오후 2시쯤 평소보다 일찍 온 지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순금이 떡볶이를 젓다 말고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게 어머니가 강남에 가지고 계신 건물 말인데요. 지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금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아낸 걸까요? 왜? 그 건물이 어떻다고? 어머니, 혹시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물어봅니다. 작은 건물이라고 했잖아. 순금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지연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부동산 앱으로 찾아봤는데요. 지연이 화면을 순금에게 보여줍니다. 순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시세를 알아낸 건 아닐까요? 뭘 찾아봤다고? 강남 서초동 일대 부동산 시세요. 어머니, 그쪽 건물값이 장난 아니에요. 지연이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건물이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위치라면 최소 2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20억. 지연은 실제 가격의 6분의 1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걸 모르는구나. 지연아,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도 하셨구나 싶어서. 투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남편이 남겨놓은 거야. 순금이 시치미를 떼자 지연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그 건물 팔 생각은 없으세요? 왜? 팔아서 뭐 하게? 아니, 그게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팔아서 더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지연의 제안에 순금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네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또 돈이 필요해요. 뭐? 순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요. 그게 퇴직금 받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대출이자랑 생활비가.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순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또 돈을 달라고? 민수야, 너 며칠 전에 돈 빌릴 때 뭐라고 했어?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빌리고 절약해서 살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순금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빌려줬더니 이제 ATM기로 보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 황급히 변명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야? 바로 그때 지연이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강남 건물 좀 팔아주세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순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남 건물을 팔라고? 네, 어차피 놀리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팔아서 저희 빚도 정리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세요. 순금은 이제야 지연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지연아, 너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 알아보고 시세 찾아보고 갑자기 친절하게 굴고 다 이 건물 때문이었잖아. 순금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어려우면 너희가 해결해. 왜 내 재산을 팔라고 하는 거야? 순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민수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아내가 그런 얘기할 줄 몰랐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며칠 전에 돈 빌려줬더니 벌써 또 돈 달라고 하고. 순금이 화를 내자 지연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든 말든 그게 내 책임이란 말이냐? 순금의 반박에 지연이 당황합니다.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어머니 재산 다 가져도 된다는 거야? 바로 그때 지연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분식집이나 하시면서 그런 좋은 건물 혼자 가지고 계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순금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죠. 분식집은 창피하고 건물은 혼자 가질 이유가 없다니요. 지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머니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재산이에요. 지연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교육비, 민수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요? 순금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며칠간 친절하게 굴었던 것도, 분식집에 관심을 보인 것도 모두 건물을 노린 연기였던 거죠. 좋아. 순금이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주마. 민수와 지연의 눈이 반짝입니다. 혹시 건물을 팔아주겠다는 건가요? 지연아, 너 그 건물이 20억짜리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그 건물이 20억이 아니라면? 순금의 질문에 지연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뜻이세요? 만약에 그 건물값이 너희 상상보다 훨씬 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순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과연 순금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순금의 의미심장한 말에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순금은 대답 대신 냉소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생각해봐. 순금이 등을 돌리며 설거지를 시작하자 지연이 다급해집니다. 어머니,
설마 건물이 20억보다 더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어떨까? 순금의 애매한 대답에 지연의 눈이 더욱 커집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눈치챈 김 여사는 어머,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순금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김 여사의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아, 그래서 요즘 순금이한테 친절하게 굴었던 거구나. 김 여사가 민수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건물 노린 거였네. 지연이 황급히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 김 여사가 비웃습니다. 그럼 어머니 건물 팔아서 해결하자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너희가 망하니까 어머니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거잖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급한 상황은 너희 문제지. 왜 어머니가 해결해야 돼? 김 여사의 날선 반박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럼 어머니, 정말 그 건물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혹시 30억? 50억? 지연의 추측에 김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50억? 왜요? 더 비싸요? 김 여사가 순금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순금아, 이제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순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걸까요? 김 여사 아직. 순금이 말하려던 순간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숨기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순금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말해주마. 순금이 앞치마를 벗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이야. 민수와 지연의 눈이 반짝입니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지연아, 너 그 건물이 50억짜리라고 생각한다고? 네. 혹시 그보다 더 비싸요? 순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50억이 아니야. 지연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건물이구나. 아니야. 순금의 대답에 지연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50억이 아니라 120억이야. 순금의 폭탄 선언에 민수와 지연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어봅니다. 120억. 내가 가진 강남 건물의 현재 시세가 120억 원이야. 순금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자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봐. 부동산 앱에 나온 시세야. 120억에서 130억 사이야. 민수와 지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런.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큰 돈이었습니다. 민수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금이 대신 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120억 건물의 주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가난한 분식집 아줌마로만 봤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왜 숨겼냐고? 순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 봐서야. 그런데 결국 돈 얘기만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순금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지연이 급히 사과하지만
순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사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봐. 창피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혼자 가질 이유가 없다. 순금이 지연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주자 지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본심이었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금은 쉽게 용서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진짜 후회하는 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부자라는 걸 몰랐던 것 때문이야? 순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금아, 이제 알겠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정말 그러네. 가난할 때는 무시하고 부자인 걸 알면 굽신거리고. 지연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해할 만하잖아요. 이 말에 순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오해라고? 분식집 한다고 창피해하고 문 닫으라고 닥달한 게 오해야? 순금의 반박에 지연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건물 팔라고 한 것도 오해야? 민수가 지연을 제지합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속이신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순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속였다고? 내 재산을 내가 숨기면 속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큰 비밀을. 지연의 말에 순금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순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데 너한테 신고해야 돼?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지연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저희 빚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금이 폭발했습니다. 나가. 순금의 외침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민수와 지연은 순금의 무서운 기세에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김 여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순금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민수와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순금의 분노에 찬 외침 후 가게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김 여사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지만 순금은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순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고? 너희들 본심을 다 봤어. 김 여사가 민수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만 가세요. 순금이가 너무 화났으니까 시간을 좀 둬야겠어요. 민수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지연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금아, 괜찮아? 김 여사가 순금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어봅니다. 순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아직도 가족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무 참았던 거야. 김 여사가 위로하지만 순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 120억짜리 건물 주인이면서 아들 눈치나 보고. 그날 밤 순금은 잠이 오지 않아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애들한테 너무 화를 낸 건 아닐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금이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부동산개발 김상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요? 순금이 명함을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네, 사실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강남 건물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김상무의 말에 순금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건물을 아는 걸까요? 저희 회사에서 그 일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머니 건물이 핵심 부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김상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혹시 매각 의향이 있으시다면. 순금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보상금 내역, 그리고 이 금액이 맞나요? 순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입 제한 가격이 180억 원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그 일대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할 예정이라서요. 김상무의 설명에 순금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80억? 어제까지만 해도 120억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순금이 의심스러워하자 김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없어서 직접 찾아뵌 거죠. 바로 그때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 정장 입은 남성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김상무가 일어나며 민수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개발 김상무입니다. 어머니 건물 매입건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입이요? 얼마예요?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180억입니다. 180억?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제 120억이라고 해서 충격받았는데 180억이라니 크게 놀랐습니다. 순금은 민수의 반응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구나. 민수야, 너 어쩐 일이야? 어제 나가라고 했는데. 엄마, 그게 지연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가 아픈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어제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김상무가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에 이야기할 게 있으신 것 같으니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가족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금의 차가운 말에 민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건물을 파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순금은 김상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요. 바로 그때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순금의 차가운 반응에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김상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순금은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화는 났지만 그래도 피부치인데. 일어나. 남 보는 앞에서 그러지 마. 엄마,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순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지켜봐야지. 김상무가 명함을 한 장 더 남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상무가 나간 후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건물 파실 거예요? 민수가 다시 물어봅니다. 순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 결정 안 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물을 파시면 저희에게도. 너 또 그런 생각하는 거야? 순금의 날카로운 반응에 지연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지연이 황급히 변명하지만 순금은 이미 지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돈 이야기로 돌아오는구나. 순금은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금은 중대한 결심을 품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식집 테이블에 민수와 지연이 앉아 있었고 순금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순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고 두 사람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왔습니다. 순금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건물을 팔기로 결정한 걸까요? 먼저 부동산 매각건부터 얘기할게. 순금의 말에 민수와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혹시 180억에 파시기로. 민수가 기대감을 담아 물어봤지만 순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기로 했어. 순금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와 지연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지연이 아쉬워하자 순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연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 건물은 내 것이야.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야. 순금의 말에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그것도 내 맘이야. 순금이 서류 봉투를 열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에 너희들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민수와 지연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순금이 서류 몇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야. 임대차 계약서요? 이 자리에서 너희가 장사를 해봐. 순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지연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왜 창피해서 못하겠니? 그럼 떡볶이 김밥이 아니라 치킨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인테리어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순금의 말에 지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장사 경험이 없는데요. 지연이 변명하자 순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그럼 며칠 전까지 분식집을 창피하다고 할 때는 장사에 대해서 잘 안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취업을 다시 해야 하고. 취업? 구조조정 당한 마당에 누가 40살 아저씨를 뽑아줄 것 같아? 순금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너는 뭐 하고 있어? 매일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쇼핑하고, 이제부터는 일해서 돈 벌어봐.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순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수가 물어보자 순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세 계약서야. 이 가게 월세를 100만 원으로 책정했어. 100만 원요? 지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세가 120만 원인데 가족이니까 100만 원만 받을게. 순금의 말에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장사해서 월세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순금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런데 저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 책임이야. 나는 월세만 받으면 돼. 순금의 냉정한 말에 지연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 순금이 웃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머니한테 무책임하다고 할 자격이 있어?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순금의 반박에 지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어떤 장사를 하든 상관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상관없어. 카페든 치킨집이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 다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지연이 긴장하며 물어봅니다. 첫째,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해. 둘째, 동네에 피해주는 장사는 안 돼. 셋째, 순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가 뭐예요? 민수가 조급하게 물어봅니다. 순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바로 그때 지연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뭐 하실 거예요? 순금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민수가 물어보자 순금이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행 계획서야. 여행 계획서에는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 다양한 나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행을요? 민수가 놀라 물어봅니다. 왜? 65세는 여행 못 가는 나이야? 순금의 반문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혼자 가실 건가요? 혼자든 친구랑이든 내 맘이야. 그동안 못 가본 곳들 다 가볼 생각이야. 순금의 말에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순금의 무심한 대답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인테리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응,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가 뭘 할지 정해야 내가 도와주지. 순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사 시작하기 전에 이 분식집에서 일주일만 일해봐. 왜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장사가 뭔지 알고 시작하라고. 손님 응대하는 법, 음식 만드는 법, 계산하는 법 다 배워야지. 순금의 말에 지연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분식집을 할 건 아닌데. 분식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장사의 기본은 배워야 해. 순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지연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음식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죠. 여보, 정말 힘들다. 지연이 떡볶이를 젓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정말 대단하셨구나. 민수도 김밥을 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금은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좀 알겠니?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해봐. 순금이 말하자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결과 그들은 카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요? 좋은 선택이네. 순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싶어? 깔끔하고 모던하게 하고 싶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인테리어 업체 연결해 줄게. 비용은? 순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대줄게. 그 이상은 너희가 부담해. 민수와 지연은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하다고. 이것도 투자야. 너희가 잘 되면 월세도 제때 낼 수 있을 테니까. 순금의 현실적인 말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2달 후 깔끔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금 마더 카페라는 이름으로 순금을 기리는 의미였죠. 예상외로 장사가 잘 되어서 민수와 지연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순금은 약속대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빅벤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오며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어머니의 환한 미소에 감동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맞아.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금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